뭐 제가 지난번에 거사님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거사님이 다른 분이랑 이야기하는 것 중에 예, 그 팔정도의 정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팔정도는 이제 중도를 실천하기 위한 음, 어떻게 보면 이제 실천 방안을 8가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예. 맞나? 아니요. 그 팔 아니, 정도가 적 중도죠. 예. 예, 팔 정도는 중도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응? 팔 정도가 바로 중도예요. 중도가 바로 팔 정도예요. 아, 음, 저도 이제 질문의 요지가 음, 정견을 이야기하시는데 음, 정견은 그 치우침이 없고 음,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일반인이 음, 치우침이 없이 음, 그 제대로 보려면 중도의 상태가 돼 있어야지 그렇게 되지 않냐. 예, 예. 정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도의 경험 상태예요. 응? 예. 중도의 경험 상태라면은 잘못된 견해가 없는 경험 상태죠. 예, 응? 예. 예, 잘못된 이해로서 규정됨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죠. 그런 예. 경험 상태가 바로 정견의 경험 상태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까 이제 팔정도가 그냥 중도라고 하셔가지고 그 음, 자체가 예, 결국은 그 이제 제가 뭐 불교를 뭐 자료를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우리가 뭐 음, 무주상, 중도, 음, 무심, 팔정도 음, 뭐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로 통하는 것 아니냐.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어떤 하나예요? 아, 자, 그냥 뭐 이름은 예, 다 달라도 그 이름이 가리키는 경험 상태는 같은 경험 상태를 다 이야기하고 있죠. 예, 예, 그래서 하나로 통합된다 이 말인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이름은 다 달라도 그 이름이 가리키는 경험 상태는 다 똑같은 경험 상태예요. 예, 예. 예, 예, 저도 어제도 이렇게 그 개념 적용을 한번 다시 리뷰를 했는데, 예, 거기에도 이제 그 정견, 뭐 정사유, 팔정도를 한 번 더 좀 음, 길게는 설명을 안 했지만, 음, 짧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견은 고집멸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음, 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결국은 고집멸도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있다는 건 그냥 중도의 상태가 되는 거다. 음,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예. 예. 근데 고집멸도를 안다면은 이미 다 깨달은 거죠. 어? 예, 예. 근데 이제 저도 처음에 초심자들이 이런 자료를 볼 때 좀 오해를 하는 것들이 어, 마치 이거를 다 공부를 하면은 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중도 상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착각 아닌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참, 참 아이러니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깨달음이란, 깨달음이란 팔정도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일 때 깨달음이 오는데, 예? 깨달음이 바로 정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러면 이 깨달음이 없을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그때의 정견은 뭐예요? 예? 음? 자, 이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그러죠. 해라고 그러죠. 응? 네. 예. 그래서 이 팔정도는 펼쳐놓은 게 아니, 팔정도는 단계가 아니, 왜냐하면 중도라고 하는 경험 상태는 매 순간 하나의 경험 상태 있잖아요. 들림이라는 이 경험 상태고, 보임이라는 이 경험 상태고, 경험마다의 상태죠. 중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경험 상태에 대한 이 경험 상태가 가령 어떤 이 무지가 없는 그런 경험 상태를 중도라 그래요. 그럼 팔 정도는 8개라 하면은 8개의 경험 상태가 있는 게 아니라, 응? 여보세요? 네네. 들리세요? 예, 잘 들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 우보고사 어떤 사진이 실물이 안 나오고, 이게 또이지? 저랑은 상관이 없는 그래요. 이상하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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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들리면 됐습니다. 자, 이,
그런 경험 상태인데, 음? 그럼 팔정도는 8개면은 8개의 경험 상태가 있는 게 아니죠. 가령 정견의 경험 상태가 있고, 뭐, 또 뭐, 사유의 경험 상태가 있고, 뭐, 이런, 또는 뭐, 이 발현 노력이라는 경험 상태가 있고, 따로따로의 경험 상태가 아니죠. 단계적으로 네. 가는 경험 상태도 아니죠. 바로 8가지의 8정도의 8가지가 하나의 경험 상태에 대한 8가지의 표현이, 8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게, 은하수님, 소리가 많이 나는데,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8정도라고 하는 게, 8가지 경험 상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또는 단계적인 게 아니라, 하나의 경험, 들림이라는 하나의 경험 상태, 보임이라는 하나의 경험 상태를, 이 하나의 경험 상태를 가령 중도라 이름할 수 있는 경험 상태가 있고 중도라 이름할 수 없는 경험 상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중도라 이름할 수 있는 하나의 경험 상태를 8가지로 설명하신 것이 8정도예요. 그러니까 8정도라서 8가지 경험 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경험 상태에 대한 8가지 측면으로 설명하신 게 8정도예요. 그래서 8정도가 바로 중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봐요. 깨달음은 도로서 중도라고 하는 그 경험 상태일 때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런데 정견이라면 바른 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바로 그런 경험 상태에야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럼 또 정견이라는 것은 또 깨달음의 어떻게 보면은 깨달음으로써 이 확인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이 잘못된 이해가 없는 그런 이 경험 상태를 정견이라 그러는 거죠. 예, 예.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가령 그렇죠. 도라고 하는 중도라고 하는 경험 상태가 돼야 정견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응? 그렇게 해서 깨달음이 일어나야 정견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응? 그런데 깨달음이 일어나기 전에 그 수행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일어나는 그 경험 상태일 때 정견이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어렵네요. 예, 예. 자, 그런데 그걸 대수롭지 않게 다들 생각을 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응? 사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 있는 게 아니, 응? 즉, 무지가 없는 그런 경험 상태. 아니, 깨달음이 있으면요, 깨달음의 경험이 있으면 이제 무지가 어떤 것인가가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무지라는 것이 그 이전까지는 그것이 바른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 무지가 바르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안 거죠. 자, 그래서 무지의 깨달음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무지가 없는 경험 상태가 되는 거죠. 깨달음이 있으면 무지가 없는 경험 상태가 되는 거죠. 예, 예. 자, 무지가 없는 경험 상태가 바로 정견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예요. 그러면은 깨달음이 없을 때는 도대체 정견이라는 경험 상태는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무지라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지요? 무지라는 것은 생각의 내용으로 드러나요. 즉, 인식 내용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인식 내용, 생각 내용으로 규정함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가 바로 정견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예요.
응?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이해됩니다. 결국은 이제 네. 생각 내용으로 규정함이 없다는 게 계속 말씀하시는 무심의 상태가 정견이다. 그 상태에서 음. 정견이 된다. 이런 예. 말씀인 거예요. 왜 그게 정견이 됩니까? 이제 생각 내용으로 규정함이 없으려면 예. 내가 일어난 생각에 대해서 내가 뭐 작용을 하면은 벌써 규정을 하는 거잖아요. 예. 바로 생각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는 착각 상태면은 벌써 그게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네. 자, 근데 사실에 대한 자각이 있으면은 사실에 대한 모름이 없기 때문에 생각 내용으로 규정함이 없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실이 뭔가가 분명하게 되는 그 경험이 깨달음이라 이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이라는 것이 분명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왜 괴로운지가 분명해지는 거고, 응? 사람이 괴롭다라고 하는 그 현상이 어떤 것인지 그 현상이 분명해지는 거고, 응? 괴로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분명해지는 거고, 응? 그리고 어떤 경험 상태일 때 바로 자각이 일어났는지가 분명한 거고, 응? 그리고 그 자각이 일어남으로써 괴로움이라는 것이 경험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이게 바로 고집멸도를 아는 거죠. 예. 예.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또 바른 견해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깨달음 있고 난 이후의 문제, 깨달음 있기 전에는 고집멸도 사성계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근데 그것도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정견이란 거, 정견. 그러니까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 자각, 깨달음 경험이 있으므로 무지가 없으므로 비로소 이 어떤 중도라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자, 이제 무지가 어떤 것인지, 사실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무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라는 경험이.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는 그것을 알 수가 없는데,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정견이라는 경험 상태가 되는가? 결국 정견이라는 경험 상태는 정견이라는 어떤 내용이 있는 게 아니, 사실 바로 정견이라고 하는 팔정도, 중도라는 경험 상태는 바로 그냥 그런 경험 상태예요. 무지가 없는 경험 상태예요. 자, 근데 무지라는 것은 바로 생각 내용을 하니까 생각 내용이 사실이었는지 모르는 거죠. 응? 모르는 예. 거죠. 깨달음이 있으면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분명하지만은 깨달음이 없으면은 사실이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른다라고 하는 자각은 있을 수가 있어요. 응? 우리는 워낙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험이 많아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이라는 인식 내용이라는 경험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나간 경험? 당연히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지나간 것에 대한 경험은 당연히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것은 아직 확인도 아니니까 사실에 대한 경험도 아니고 그래서 모든 생각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도대체 그대로라고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자각이 하면 뭐죠? 이게 무지의 자각이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자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라는 자각이 있으면 바로 생각 내용대로라고 규정할 수가 없죠. 모르죠. 알아지는 인식 내용은, 들리는 내용은, 보이는 내용은. 자, 그래서 규정할 수 없는, 그래서 바로 생각 내용의 무주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돼요. 바로 그런 경험 상태가 바로 중도라는 경험 상태예요. 자, 그러니까 바로 깨달음이 있어서 바른 견해, 무지가 없는 거와 똑같은 경험 상태가 되어지죠. 자, 그래서 그런 경험 상태를 정견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라는 표현이 팔정도로서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좀 놓쳤는데요. 예. 모른다라는 자각이 있으면, 음. 그죠? 이 부분 좀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일단 어떻게 들렸냐면요.
제가 뭐 다른 유튜브에서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몰라, 네. 이먹고 뭐 몰라 하면은 된다,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예, 그거랑 좀 연결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자각, 음,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은 어렵지만, 음, 모른다라고 말하기는 쉽고, 음, 근데 모른다라는 자각이라는 거는 음. 알 수 없다는 자각, 이런 개념인가요?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음. 결국은 이 모른다는 자각하고 깨달음이라는 게 같은 의미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다르죠. 아, 모른다라는 자각은 이제 중도, 팔정도가 되어지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어지는 자각이죠. 아, 자, 깨달음이란 것은 사실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일어나는 경험이 깨달음이죠. 물론 그것도 일종의 깨달음이죠. 모른다라는 깨달음이죠. 그래서 그것을 무지의 자각, 그것도 일종의 깨달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깨달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완결되는 깨달음이 아니라, 온전한 깨달음으로 가는 시작의 깨달음이죠. 이제 제가 뭐 좀, 무슨 의미인지는 이해를 했는데 좀 생소하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예, 예, 예. 무지의 자각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초중고들, 이게 무지의 자각이 없으면은 중도, 팔정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러나요? 소크라테스의 가장 핵심은 무지의 자각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지를 자각시켜요. 소크라테스의 대화는 바로 무지를 자각시키는 대화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도대체 당신이 알고 있는, 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냐라는 대화예요. 그럼 결국 대화하다 보면은 결국,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네. 라고 하는 그 자각이 이릅니다. 그럼 도대체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자각이 있겠대요. 자, 모른다는 것은 뭐예요?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이 생각은 그래도 일어나죠. 생각은 일어나요. 인식 내용은 일어나요. 자, 어떤 들리는 내용, 가령 법문이 들리는 내용은 내용으로 알아지죠. 응? 자, 가령 예를 들면 한번 쉽게 예를 해봅시다. 도대체 어떤 사람의 법문을 들으면 맞다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의 법문을 들으면 이건 틀리다, 아니다라는 생각이 일어나죠. 그런데 보세요. 도대체 맞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죠? 만약에 막 그 법문하는 사람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안다는 것은 이미 어떻게 보면 깨달음이 있어야만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 그래서 예, 몰라서 법문을 들으면서 맞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맞다라는 생각은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닌가요? 알 수 없는 사실은, 생각 아닌가요? 예, 예. 예, 바로 그래서 맞다는 생각이 들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규정할 수 없는 거죠. 틀리다는 생각이 들어도 틀리는 줄 사실은 모르는 거죠. 틀린지 아닌지 모르는 거고 맞다는 생각이 들어도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른다는 거죠. 예. 그 모른다입니다. 자, 그 모른다는 자각이. 음. 제가 사실 오늘 정견에 대해서 질문할 때 제가 생각하는 정견의 실천 방안을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예, 제가 이제 교사님이나 다른 뭐 법문을 듣다 보면, 음, 저거 맞는 것 같아. 거기에는 벌써 내 생각과 동일하다. 내가 하고 싶은 거랑 동일하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옳지 못한 거다. 그래서 정견이나 뭐 하여튼 정사유든 이런 정념 이런 것들이 음, 내 취향하고 맞다고 해서 그걸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는 음, 정전이 아니다. 치우치게 되는 거다. 음, 좋은 쪽으로. 음. 그래서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이제 제가 그런 것들 같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음, 거기에 치우치는다는 게 뭐예요? 맞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 자, 그게 바로 무지의 자각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좋아하는 마음도 따라가지 말고 싫어하는 마음도 따라가지 마는 그거를 느끼는 게 뭐 느낀다. 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무지에 그렇습니다. 대한 생각. 그렇습니다. 따라가고 따라가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좋다는 것이 정말 좋은 건지 싫다는 것이 정말 싫은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음? 단지 어떤 것이 보이면 좋다는 생각이 들 뿐이고 어떤 것이 보이면 싫다는 생각이 들 뿐이죠. 어떤 그것이 좋은 거라고 싫은 거라고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에 대해서 나는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람은 싫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네. 그렇잖아요. 지금 거래 뭐 대통령에 대해서도 좋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고 싫다는 사람이 드는 생각이 그렇게 드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 그럼 대통령은 좋은 사람이요? 좋은 대통령이요? 싫은 대통령이에요. 자, 대통령은 좋은지 싫은지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좋다는 생각일 뿐이지 싫다는 생각일 뿐이지 대통령이 좋다면은 좋은 대통령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좋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네.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은 대통령일 뿐인데 대통령에 대해서 좋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고 싫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네, 네. 자, 그러니 그 좋다는 생각과 싫다는 생각은 그건 뭐예요? 사실이라고 규정할 수가 없죠. 그냥 생각일 뿐이죠. 네. 예. 자, 그래서 그걸로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좋은지 싫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모르기 때문에 좋다라고 규정할 수 없고 좋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렇다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모른다라는 자각이, 즉 규정할 수 없다라는 자각이. 근데 무조건 몰라라고 규정한다라고 해서 몰라 한다라고 해서 그런 경험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규정할 수가 없으니 생각의 무주라고 하는 생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생각이라는 것이 그냥 알아지고 사라질 뿐이 이런 경험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네, 네. 근데 그것을 몰라 하면 그건 뭐예요? 모른다라고 규정하는 거죠. 이거는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정함이 없는 거고 그냥 모른다라고 규정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몰라가 아니라 단지 모를 뿐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무지의 자각 또는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각에 의해서 규정함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 즉 분간계의 무주상이라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어지는 것인 거예요. 자, 그래서 깨달음이 없어도 즉 사실,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어도 바로 정견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정견은 무지가 없는 그런 경험 상태죠. 그래서 팔정도의 정견은 뭐예요? 깨달음이 있기 이전에는 바로 무지의 자각에 의해서 즉 규정할 수 없다라는 자각에 의해서 규정함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 이게 정견이라 이름하는 경험 상태인 거고 깨달음이 있으면은 이제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가령 잘못된 이해가 없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는 그런 경험 상태가 바로 또 정견이라는 경험 상태인 거죠. 근데 그 경험 상태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정견이라는 한마디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규정이 아니라 그렇게 할 정도로 설명하시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제 같은 정견을 가지고
서로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말씀하셔가 좀 헷갈리는데요. 자, 뭐예요? 부처님은 항상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험 상태인가? 경험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동전의 양면 같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은 생각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고, 경험은 경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령 깨닫기 이전의 그런, 어떤 이 생각 내용으로 규정함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나, 깨달음이 있어서, 이제 어떤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나, 경험 상태는 똑같기 때문에, 자, 그런 경험 상태를 정견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경험 상태는 똑같다는 거예요. 아, 예, 자,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말이 아니라 말이 가리키는 경험 상태, 어떤 경험 상태에 대한 표현인가? 자, 여기서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현이 가리키는 경험 상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팔정도가 바로 중도라 이름하는 그 경험 상태와 같기 때문에 바로 중도가 팔정도라 이름하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근데 뭐, 혹시 다 하지 못한 말이 있으면은, 계속 하세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보다는 제가 조금 음. 오늘 말씀하신 거를 한번 되새긴 다음에 음. 조금 업그레이드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게 그냥 그대로가, 그냥은 뭐, 다 되는 거고, 누구나가. 예. 그대로가 사실, 이제, 규정을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규정이 없는 상태를, 이제, 그대로라고 하는데, 그러면, 규정이라는 게, 이제, 규정이 없는 상태가 되려면, 이게, 사실을 미리 이렇게 먼저 사실을 알아야지만 규정이 없는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예, 조금 전에 태연님하고 이야기한 게 바로 그런 점이었죠. 네. 예, 사실을 알면, 사실에 대한 어떤 깨달음 또는 네. 이 자각, 분명한 이해가 있으면은 당연히 어떤 생각으로 규정함이 그대로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어지겠죠. 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무지의 자각이 있다면은, 즉 생각 내용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자각이 있다면은 사실에 대한 깨달음은 없어도, 자, 생각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사실은 그러면 뭔가, 그 사실에 대한 깨달음은 없어도 단지 생각대로라고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각, 즉 무지의 자각에 의해서 무주상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어질 수는 있죠. 즉 그대로라는 경험 상태가 되어질 수가 있죠. 네. 그게 조금 전에 태연님하고 이야기했던 거죠. 네. 바로 정견, 바로 지혜라고 하는 네. 바로 그러한 경험 상태, 이게 그대로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깨달음이 없어도 가령 그대로라는 경험 상태는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이라는 것도 사실 누구나 그냥 되는 것은 아니죠. 왜? 그냥, 네. 내가 한다라고 하는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은 그냥이 안 되죠. 네. 근데 그사님, 제가 이제, 안 그래도 그 생각이 올라왔는데, 예. 그냥은 예. 내가 한다라는 그 자체가 규정을 한다라는 그 생각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냥은 알아지는 거는 뭐, 다 누구나 똑같이 알아지는데, 사람이 보이고 들리고 이렇게 하니까 다 알아지는데, 이제 거기에서 내가 한다라는 그 규정이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라고, 이런 이제 생각이 올라와서, 그냥은 다 되어지는구나. 근데 이 그대로가 지금 그대로가 이제 중생과 부처의 차이구나.
아니요. 중생과 무드 차이를 굳이 이야기하면 그 깨달음은 물론 없지만, 네, 네, 그냥과 도가 되고 안 되고 있잖아요. 그냥과 그대로 두 네. 가지 다예요. 물론 네. 물론 어떤 규정이 있으면은 그냥도 안 되고 그대로도 안 되지요. 네네. 그냥도 안 되고 그대로도 안 돼. 그런데 그냥이 돼도 그대로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자, 아예 그냥부터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알아차리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아예 그냥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착각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그 당연히 착각이죠. 네. 당연히 착각이죠. 그러니까, 그냥, 누구나 그냥이라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착각을 해서, 이게 내가 하려고 한다, 알아차리려고 한다, 뭐, 내가 본다,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보이는 거고, 또 뭐, 그냥 알아지는 거고, 그런 건데, 현상은 그냥 되어지는 건데, 이제 생각으로, 내가 한다, 뭐, 그런 이제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도 내가 한다고 하니까. 뭐 하여튼 그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되는 거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상태로 보면 그냥 알아지는 상태인데, 상태인데, 생각으로 내가 한다, 뭐, 어떻게 한다, 저떤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하니까 그게 온통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실제 상태 그 자체는 다 그냥 같이 그냥 알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그냥과 그대로도 제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의 경험 상태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이죠. 네네. 아까 태연님하고 이야기할 때 중도라고 하는 그 경험 상태를 바로 8가지 측면으로 설명하신 것과 같이 네. 그래서 8정도라고 하는 것이 8개의 경험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 상태에 대한 8가지 측면으로 가령 다시 중도를 설명하신 것과 같이 사실은 이 그냥 그대로라는 것도 중도라고 하는 그 경험 상태를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한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규정도 없다면은 그냥과 그대로는 그대로 되는 거고, 가령 벌써 내가 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으면은 그냥도 안 되고 그대로도 안 되는 거죠. 네. 네, 결국 뭐 그렇게 하면은 막 그냥 그대로라고 하는 것 또한 두 개의 경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규정도 없다면은 바로 그냥도 되고 그대로도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예 가령 그냥에서 걸려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이라는 것은 이제 경험적으로 이해가 돼서 그냥은 되어지는데 그대로가 안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험에 대해서는 그냥 그냥 경험 이렇게 되어지는데 가령 내용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자꾸 일어나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과 그대로를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어떤 규정도 없다면은 그냥과 그대로는 바로 하나의 경험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의 설명일 뿐인 거죠. 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님 말처럼 어떤 규정도 없는 그런 경험 상태면 그냥 그대로라고 하는 그냥 그대로의 경험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네. 불쌍해. 예. 네. 바로 그런 경험 상태를 이 건강경에서는 무주상이라 그러는 거고 육자령스는 무신무념무상이라 그러는 거고 부처님은 중도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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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겠습니다. 예, 목사님.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까 저는 아까 써니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예. 그냥 알아지는 누구든지 이렇게 알아지는데 착각이다 생각으로 착각을 해서 좀 괴롭게 산다 이런 말씀들이 들으면서 고사님 말씀도
어, 모르겠어요. 거사님 말씀이 조금씩 들려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음, 예전에는 근데 아까, 예, 생각났는데, 음, 아까 그런 착각에 없으려면은, 어떤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거나, 음, 아니면 그냥 그런 게 없더라도, 음, 바로 그 우주상이라는 어떤 그런 경험을, 음, 우- 어, 한 상태도 있을 수 있다. 음, 이 말씀 중에 제가 아까 잠깐 궁금했던 게 있는 게, 음, 그 이해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실에 예, 대한 이해. 예, 그 이해는 어떤 이치적으로, 이해적으로 이해를 말씀하시는 건지, 음, 어떤 그런 어떤 이제 논리적인 이해가 아니고, 음, 생각적인 이해가 아니고, 음, 어떤 다른, 음, 잘 모르는 과학이나 통찰이라는 이름의 어떤 그런 이해를 말씀하시는 건지, 음. 그 부분이 좀 궁금함이 났었어요. 아, 예, 예, 예. 예, 예. 예,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라는 것은 논리적인, 개념적인 이해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예. 바로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에서 일어나는 자각 경험의 이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딱히 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규정할 필요도 없고, 음? 규정할 수 있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분명한 이해라고 했지만 그 이해의 내용이라고 굳이 뭐 붙잡을 게 없어요. 즉, 어떻게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자, 그렇지만은 어떤 이 모른다라는 것도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분명한 이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음, 이제, 말씀하신 이제, 분명한 이해로서, 음, 음, 그냥 그들의 상태, 무주한 상태, 음, 이런 부분으로 가기 위한 어떤 분명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음. 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의 부분에 이제 좀 해줄 수 있는지 예, 물어보고 바로 싶네요. 예. 바로 인식 내용으로 규정함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 자, 그래서 아까 뭐예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으면은 당연히 그냥 무주상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인식 내용대로라고 할 수 없다라는 그 자각, 무지의 자각.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는 없어도 생각 내용으로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각, 무지의 자각에 의해서 규정함이 없는, 즉 무주상이라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 어? 예. 특별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어? 이죠. 음,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음, 지금 어떤 상태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무주상 상태. 분, 상태라고 예. 그러지만은, 음? 사실 이 상태가 어떤 시간적인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 상태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상태라는 말이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시간적인 어떤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 아, 예. 그러면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 없는 어떤 상태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이 음, 이렇게 해주시는데, 예. 제가 듣기에는 음, 그런 부분을 들으면, 음, 아, 저렇게 돼야 되는구라는 이제 생각으로 계속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음, 근데 제가 지금 그런, 시간적 개념이 없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없는가. 음, 그런 것이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런 것을 노력할 수 있는
어떤 그래도 가장 가까운 어떤 얘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뭔가 노력한다, 또는 어떻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벌써 무주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자체가 바로 중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되어진다면은, 그러면은 뭐, 그렇게 되어지는 뭔가를 이야기하겠는데, 그렇게 해서는 아예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예. 뭐, 자, 그래서 단지 뭐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단지 무지의 자각밖에 없어요. 자, 생각 내용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각 내용으로 규정할 수 없다라는 그 자각에 의해서 규정함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되려고 하면 그 자체가 바로 그런 경험 상태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방법이 없다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무주상이라 이런 것이 방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 상태에서 깨달음이 일어나니, 그리고 그런 경험 상태에 의해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니, 그래서 방법 아닌 방법이라고 이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 과거에 그 거사님이 뱀, 새끼줄과 뱀의 얘기를 이제 자주 이제 해서 많이 들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저도 이제 어릴 시골에서 이제 이렇게 밤에 지나가다가 밟았는데 뱀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때 그 경험을 이제 거사님 말씀하실 때 떠올리면서 그때 이해는 그랬었거든요. 새끼줄인데 내가 뱀이라고 생각해서 깜짝 놀랐구나. 이런 이해로 들렸었어요. 예. 근데 이제 요즘은 그 부분에서 이제 다시 거사님 말씀이 제가 또 다르게 이해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어떻게 이렇게 그 말씀이 다시 돼서 이해됐냐면, 내가 딱 밟았을 당시에 깜짝 뱀이라고란 생각이 들어서 깜짝 놀란 것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새끼줄이었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게 실제 뱀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 뱀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때 예전에 들을 적에는 저의 그 말씀의 이해가 어떤 포인트가, 근데 관심점이 그 다음날 뱀이냐 새끼줄이냐 착각에만 관심이 있었었어요. 그때 들 얘기에는. 예.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뱀이든 새끼줄이든 저한테는 지금 이 놀램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예. 지금 이 놀램 이 일 하나가 이 놀램 이 일 하나가 이제 사실이라고 규정하는 건가? 이 문제이지 다음날 그것이 새끼줄이든 뱀인 거는 여기 고사님 말씀에서는 어떤 부수적인 얘기지 그거의 중심이 될 수가 없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자각이에요. 근데 제가 거사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전에도 이렇게 계속 그렇게만 이해하다가 이게 그 얘기는 지금 이 순간에 깜짝 놀란 그 일을 하나를 이제 포인트로 얘기하시는데
적절은 예전에는 그렇게 들렸던 게 아닌가. 이 부분에서 뭐 생각이 한번 나서 그랬던 제가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그것이 새끼줄이냐 뱀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경험 상태에서 어떤 뱀이라는 생각이든 어떻든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문제죠. 네. 사실은 그것이 새끼줄이든 뱀이든 상관이 없어요. 응?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예요. 어떤 규정이 있었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 다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새끼줄이 아니라 뱀이라면은, 새끼줄이 아니라 뱀이라면은, 그러면 놀람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라는 거예요. 자, 바로 그 어떤 이 두려움이나 뭐 놀람이 바로 그래서 착각으로 인해서 일어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착각이 뭐예요? 착각이라는 것이 바로 인식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는 규정, 그것이 착각이죠. 네. 근데 뱀이라 하더라도 역시 뱀이라고 하는 지금 실제로 뱀이라고 하는 그 규정이 있으면 역시 가령 불편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게 뱀이냐, 이 새끼줄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경험 상태가 인식 내용으로 규정함이 있느냐, 없느냐. 즉, 무주상이라 이름하는 그런 도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냐, 아니냐. 여기에 이게 바로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좋은 자각이 일어난 거예요. 그사님, 예, 예. 금방 그 고마워님하고 새끼줄과 그 뱀에 대한 그 착각, 예. 그 말씀 하실 때, 예.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처음에는 그 우리 고마워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했다가, 예. 또 이제 또 다른 이해가 생겼는데, 예. 그게 이제 실상은 사실 뱀도 우리가 뱀은 무서워, 뭐, 뱀은 징그러워, 뭐, 이렇게 뱀에 대한 그 생각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뭐, 뱀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냥 뱀일 현상이죠. 뿐이지, 현상이지. 예, 그리고 뭐, 새끼줄도 뭐, 그냥 현상이 모양이 뭐 뱀하고 비슷할 뿐이지, 뭐, 뱀이나 뭐 새끼줄이나, 그게 실상에서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 뱀에 대한 우리의 그 생각으로 규정해가 뱀이 무서워. 이래서 깜짝 놀라고, 그런 실상에 대한 이해? 이제 그거를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또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도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거사님. 예. 그 팔정도 이어서 제가 좀 팔정도 관련해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제가 이제 이 팔정도 관련해서 이제 대념처경에 있는 내용들을 읽다 보니까 예. 마치 8개를 만들기 위해서 그 팔정도에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좀 내용이 좀 궁색해지더라고요. 예. 이제 제 생각에는 앞에 뭐 정견이나 정사유까지는 그런 대로 이게 뭔가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예. 이해가면 이제 바른 행동, 뭐 바른 생계, 바른 노력 이런 거로 갈수록 예를 들면 그 바른 말, 정언인가? 정언 관련해서는 그 거짓말을 삼가고 공상과 이간질을 삼가며 거친 말을 삼가며 뭐 잡담을 삼가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거짓말 한다는 건 사실 중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안 하고 이거는 좀 자명하지 않냐. 음, 이게 굳이 중도랑 굳이 이간질 시키고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중도의 상태에서 거짓말을 안 하고 뭐 이간질 안 하고 이건 뭐 가능은 하겠지만 음, 이런 것들 굳이 중도까지 자각이 되어야지 이런 게 가능한가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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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8개를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좀 궁색해지지 않았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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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뭐, 대념체경과 팔정도를 설명하시는 분이 공색한 설명을 한 거지.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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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도 있겠네요. 팔정도에서는 전혀 음. 공색함이 아니, 제가 다른 자료도 좀 봐야 되겠네요. 음, 예. 도대체 이 정언이라고 해요. 정어든 정언이든 바른말. 도대체 바른말이란 것이 뭔가요? 바른말. 바른말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 바른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조언을 해줄 때, 뭐 좀 크리티컬한 케이스에서는 음, 그 사람이 잘못되게 조언을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심이 낀 조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좋습니다. 자, 그거 가지고 그냥 바른 말만 하면 좀 그렇죠. 자, 아까 이간질이라고 그랬죠. 예, 예. 도대체 이간질이 바른 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간질은 바른 말이 아니다. 그러면 이간질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라는 거예요. 음? 예, 바른 말은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바른 말, 바른 말. 사실 이제 바른 말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바른 말은 음, 그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이 풍부할 때 일단은 바른 말이 될 예, 거고, 아무리 지식이 풍부해도 바른 말 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은, 이 우주의 법칙을 이야기하는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한다고 그게 바른 말이 되나요? 지금 뭐 물리를 이야기하는데, 우주의 이치, 물리를 이야기하는데, 양자역학을 달통을 해서 양자역학을 이야기해 줬다고 해가지고 바른 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무리 전문 지식이 있든 어떻든 어떻게 바른 말이 있을 수 있죠? 그게 뭐 제가 그렇죠. 전문 지식으로 그러니까 뭐 예, 사심이 안 끼거나 예. 아니면은 자, 무주성의 그래서 바른 말은 뭡니까? 예, 규정함이 없는 말이 바른 말이. 예, 자, 이간질이라고 하는 것도 규정함이 없는 말이면은 그건 이간질이 아니죠. 예, 예. 응? 저 규정할 수 없다면 이렇다 저렇다 규정할 수 없다면 이간질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죠. 네. 자,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이 규정함이 없는 말, 응? 가령 말이란 것이 뭐예요?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생각들은지 아닌지 모른다. 이게 바른 말이. 이 생각대로 가령 예를 들어서 야 네가 그랬지. 네가 틀림없이 그랬어. 라고 그러면 그게 바른 말이 될 수가 없죠.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예. 자기 생각일 뿐이잖아요. 자, 그래서 바른 말이란 것도 역시 어떤 이 말이란 것은 결국 생각의 내용이 말이라고 하는 그런 이 현상으로 나오게 되지요. 예, 예. 그러니까 바로 생각 내용으로 규정함이 없는 그런 말, 이게 바른 말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무주상, 역시 중도, 바로 그거잖아요. 예, 예. 자,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데, 자, 그냥 생각 내용으로 규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하는 것이 뭐죠? 그게 바로 중도라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니 실생활에서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가령 8가지로. 자, 계율이라는 측면으로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를 이렇게 떼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바른 말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 바른 생계라는 것이 따로 있고, 예를 들면은 백정 같은 이런 직업은 바른 생계가 아니다. 예, 이런 것은 잘못 이해를 한 거죠. 네.
예. 그러면 뭐 백증 같은 사람 어쩌라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고기라는 것은 도대체 먹을 수도 없을 텐데. 예? 그래서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도대체 백증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도축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러면 어찌해야 되는가?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이것이 계율의 본 그게 아니. 팔 정도로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른 말이나 바른 생각이나 바른 견해나 바른 생계나 바른 행동이나 그 다음에 나오는 바른 노력이나 바른 이 사띠, 알아차림, 정념이나 정정이나 다 똑같은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궁색해질 수 있는 게 아니, 조금 더 궁색한 게 아니, 그것은 예. 팔정도를 잘못 이해하고 대염증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그냥 관념적으로 설명하다 보니 궁색해질 수도 있겠지요. 예, 예. 예, 제 의도는 이제 예를 들면 중국 같으면 항상 짝수를 좋아하고 어떤 문화적으로 어떤 개수를 이야기할 때 이제 한국 같으면 3을 좋아하고 7개를 만들려고 하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그런 게 있나 해서.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부처님은 그런데 그런 어떤 이 맞추려고 그런 틀에 매이신 그런 분이 아니죠. 즉, 그런 관념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예, 꼭 필요한 걸 이제 나열을 했는데 이제 8개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더 할 수도 있고. 물론 8개가 아니라 사실 부처님은 8개 초전법륜경에는 8개로 팔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안구따라 니까야에 보면은 팔정도는 이제 부처님 말씀을 다시 또 그쪽만 떼가지고 말씀하신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8가지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10가지로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초전법륜경에는 팔정도로 나오는데 사실은 그 부분만 떼서 다시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경전이 있는 모양인데 그게 안구따라 니까야에 있는데 안구따라 니까야에는 8정도라는 것은 없고 10정도로 나온대요. 그래서 예. 8가지가 아니라 10가지. 그 안구따라 니까야라고 하는 것은 안구따라 니까야인가? 하여튼 저도 안 읽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안구따라 니까야인가 무슨 니까야인가? 즉 초기 경전 부처님의 말씀을 빨리어로 기록한 이 기록들을 니까야라고 그러죠. 경전을. 예. 그리고 그것을 이 부처님 말씀 기록한 그것을 다양하게 편집을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숫자가 나오는 것을 가령 8정도는 8이라고 하는 숫자죠. 사성제하면 4라는 숫자죠. 이 숫자별로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걸로 이렇게 편집한 그런 니까야가 있대요. 거기 보면은 8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아무리 차여도 8정도라는 것이 나오질 않는데요. 근데 10이라고 하는 그 숫자 모음에 보면은 10정도로 나온대요. 그래서 8정도 뒤에 뭐가 더 붙느냐? 바로 바른 지혜가 그게 나온대요. 그 다음에 바른 해탈이 나온대요. 근데 10가지가 됐든 8가지가 됐든 다 중도라고 하는 경험 상태예요. 이제 바른 지혜가 나오면은 이게 바로 바른 견해와 같은 거죠. 그래서 8정도라는 것은 이렇게 일직선상이 아니 하나의 경험 상태이고 하나의 경험 상태이기 때문에 일직선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에 대한 8가지 설명이든 10가지 설명이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른 지혜는 앞에 바른 견해하고 중복되는 감이 있죠. 바른 해탈은 당연히 이 바른 삼매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 즉 바른 견해와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중도한 경험 상태면은 당연히 괴로움의 경험이 없으니 바른 해탈이라고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10개가 됐든 8개가 됐든 다 중도라 이름하는 하나의 경험 상태에 대한 가령 8가지 측면이든 10가지 측면을 설명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정견은 중요하고 정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견이나 정사유나 정언나 또는 행동을 뭐라고 그러지? 그런 바른 행동이든 바른 생계든 바른 노력이든 바른
알아차림이든 또는 뭐 바른 삼매든 또는 그 다음에 나오는 바른 지혜든 바른 해탈이든 다 하나의 경험 상태에 대한 그런 이 다른 측면으로서의 설명일 뿐이기 때문에 이 설명이 궁해진다, 궁색해진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부처님이 그렇게 설명하실 때는 바로 듣는 사람의 어떤 아니면 이 중생들의 어떤 삶의 경험과 관련해서 착각 경험과 관련해서 그런 어떤 착각이 자각이 되도록 그렇게 설명하신 것 뿐인 거예요. 그렇게 나눠서 설명하신 것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은 아주 뭐 중요한 거고 어느 것은 궁색하고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새끼줄과 뱀의 비유에 대해서 어떤 분이 여쭤봐서 이제 그에 대한 대답을 막 이렇게 들린둥만둥 이런 식으로 들렸어요. 예. 근데 거기서 제가 궁금한 게 일단은 우리가 그 길을 가다가 보였던 게 뱀이라고 불리는 현상이었다면 예. 그러니까 가다가 저게 아니 뱀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가서 봤더니 새끼줄이었다 뭐 이런 경험이 있었다면 거기에서 그러면은 저거 뱀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뱀을 사실처럼 생각한 거잖아요. 뱀이라고 생각한 거죠. 실제 예, 뱀이라고. 그렇죠. 뱀이라는 생각 내용을 사실처럼 생각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래 이제 진짜 그걸 사실이라고 생각이 일어났을 때에는 뭐 긴장감이랄지 뱀을 싫어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몸에 뭐 어떤 느낌이랄지 이런 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뭐 소위 머리가 좁혀 선이 어쩌니 뭐 이런 현상들이. 근데 가서 예를 들어서 봤더니 새끼줄이었다. 보니까 그러면 그 새끼줄이었다라고 했을 때도 그러면 일단 그 자기가 좀 전에 그 뱀인 줄 그 착각했던 그 생각 내용 그거는 사실이 아닌데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새끼줄이었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거사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새끼줄도 생각 내용이다 그런 비슷한 이야기 하셨나? 예. 뭐 뱀도 현상이고 새끼들도 현상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게 뱀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생각 내용이다. 거기에서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예. 의문이 든다라기보다는 여쭤보고 싶은 게 예.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뭐 수행을 하지 않거나 이런 사람들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다면 보통은 그냥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냥 뱀인 줄 알았는데 새끼줄이 었네? 거기서 끝나잖아요. 예. 새끼줄 또한 뭐 생각 내용이어서 사실이다 아니다 이런 여부를 따지지 않고 아예 그냥 이제 그거는 새끼줄인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거사님께서 말씀하신 만약에 실제로 그게 새끼줄이었다 하더라도 그게 새끼줄도 그 생각 내용이다 라는 이 부분을 왜 그런지 조금 이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해서.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아까 고마원님은 어떻게 보면 뱀이라 하더라도 네. 이제 그때는 뱀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뭐 뒷머리카락가 뭐 쭈뼛 쓰고 어떤 막 무섭다 또는 두렵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이 드는 것은 가령 이 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있는데 이 뱀이라는 생각은 실제로는 이 새끼줄인데 뱀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는 착각 이라는 거죠. 즉 그래서 머리가 쭈뼛 쓰고 두렵다는 것은 실제 경험의 느낌이 아니라 착각의 느낌이다
라는 그러니까 거였죠. 응? 뭔가 느낌이 일어나긴 했잖아요. 예를 음. 들어서 네. 그 착각한 상태에서도 음. 뭐 음. 두근거리는 느낌이 만약에 네. 일어났다면 예. 정말 너무 싫어해서 두근거리는 느낌이 일어났다면 일단은 뭔가 느낌이 일어나기는 한 건데 음. 지금 그 느낌이 음. 착각의 느낌이라는 음. 착각에 의한 느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의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응? 근데 그렇게 이제 응?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하시다 보면은 응? 이렇게 여하튼 느낌은 일어났어요. 그래서 네. 응? 두근거리는 그 응? 느낌은 일어났는데 응? 그거를 착각의 느낌과 사실의 느낌 이렇게 말씀하시면 뭔가 응? 사실의 느낌이 따로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느낌은 일어났는데. 응?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 착각에 의해서 현상적으로 일어난 느낌이다 이 말씀이세요? 아니. 이 착각의 느낌과 사실의 느낌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예. 사실의 느낌이 사실의 느낌이 착각의 느낌 같은 착각이죠. 그것도 또 착각이죠. 아, 그러니까 사실 느낌은 그냥 사실의 느낌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두근거리는 느낌도 실제로 뭔가 그 일어난 어떤 느낌인데, 어? 그게 아까 방금 이해했는데 말을 못하겠네. 그게 뱀이다라는 것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그 착각의 느낌이라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이 실제로 어떤 막 그런 보임이라든가 뭐가 있으면은 어떤 이 보임이 있는 거 아니야. 응? 어떻게 네네. 보면 사실의 느낌은 보임이라는 느낌밖에 없는 거지. 응? 음,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뱀이다라는 생각이 일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실의 느낌이 응? 음, 뱀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그걸로 해석이 일어나서 응? 음. 그냥 그 느낌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또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그러면은 그 느낌도 이게 그래서 그냥, 느낌의 내용도 착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아, 느낌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 경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뭔가 느껴지는 그 느낌이 실제로 일어난 건데, 응? 그 느낌 뭐 예를 들어서 뭐 두근거린다, 뭐 떨린다, 이런 걸 느낌의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뭔가 일어나도 또 가령 예를 들면은 뭐 두근거림이라고 하든 뭐 그런 게 머리가 쭉 펴선다라고 일어난다 하더라도 또 가령 그거는 어떤 이제 이 생각의 알아짐의 또 느낌이죠. 응? 그렇죠. 그런데 생각의 알아짐의 느낌인데 그것이 다시 또 가령 어떤 이 규정된 느낌이라는 거예요. 내용으로. 음, 자, 우리의 경험은요. 네. 자꾸 어느 한 경험을 딱 떼서 이해를, 자꾸 규정을 하려고 하는데, 네. 순식간에 이 경험이 있으니 이 경험이 있고, 순식간에 팍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예, 예. 왜, 가령 그 새끼줄을 뱀이란 착각에서 가령 두려움이 막 어떤 머리가 쭉 펴서는 느낌이 일어난다. 이것이 하나의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예, 자르륵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응? 예. 지금 이 순간도 자르륵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 어, 경험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경험에 지금 하나의 경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 왜 이 질문을 드리게 되냐면, 음. 이 새끼줄과 뱀의 비유와 같은, 이러한 일상생활에서도 그러한 사례 같은 그 음. 불편한 예.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그렇죠. 뭐 모든 경우가 그렇죠. 모든 네, 경우인데, 그렇다고 음. 알거든요. 여기서 자꾸 초점이 흐려지면 곤란하니까 우선 다시 돌아가서 봅시다. 결국에는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즉,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고마운님의 어떤 자각은 결국 새끼줄든 뱀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착각이 없는, 즉 착각이 없다는 것은 규정이 없는 이런 경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우보고사가 이야기하는 말의 낙체는 바로 그런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어떤 이해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건가? 예를 들면, 새끼줄이 그러면 새끼줄로 알아졌다면은, 그러면 깜짝 놀라면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그러면은 그것이 규정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경험 상태인가? 자, 새끼줄이 새끼줄로 알아져도 이거는 어떤 규정이 있는 경험 상태이기 때문에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경험 상태다 이 말이고, 뱀이 뱀으로 알아져도 역시 가령 실제 뱀이네라고 알아지는 이 경험 상태도 바로 뱀이라고 규정이 있는 그런 경험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불편의 원인이 되는 그런 경험 상태다 이 말이. 즉 돌아가는 경험 상태가 둘 다 아니다 이 말이. 그러면은 음. 새끼줄이다라는 그 생각 내용을 규정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현상적인 괴로움은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예, 바로 그것에 의해서 괴로움은 일어나지는 않겠지요. 응? 왜? 새끼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겠지. 그런데 물론 또 없다고 할 수도 없어. 예를 들면은 새끼줄과 관련된 안 좋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새끼줄이 보여도 깜짝 놀람이 일어나겠지요. 예를 들면은 왜 소뚜껑 소뚜껑 거북이 뭐 보고 놀란 사람 소뚜껑 보고 놀란단 말이 있잖아. 네. 그와 같이 가령 어떤 새끼줄과 관련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은 새끼줄만 보여도 깜짝 놀람이 일어날 수도 있죠. 네. 응?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새끼줄이라고 하는 그 경험 상태가 새끼줄이다라고 하는 그 현상이 사실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새끼줄이라는 것은 현상이죠. 아까 고마운님하고도 이야기했다시피 뱀이라는 것도 현상이죠. 새끼줄의 실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뱀이라는 것은 실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응? 자, 우리가 뱀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현상이기 때문에 뱀이라는 것의 경험이 있으면 벌써 뱀이다라는 규정이 있으면은 뱀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또는 뱀에 대한 어떤 관념에 빠져 있는 사람은 벌써 그게 작용되기 때문에 뱀이라고 보인 그걸로서 깜짝 놀람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뱀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뱀을 키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뱀이라면 막 쫓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보려고. 응? 그럼 뱀이 보이면은 신기함 또는 여기서 뱀을 보다니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쁨 같은 이런 놀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응? 네. 자,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자, 뱀이 뱀으로 보인다고 하면 착각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뱀이라는 이게 착각이에요. 응? 뱀이란 것은 현상이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현상이 사실이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자, 새끼줄도 새끼줄의 그 현상이 사실이라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줄을 보면 누구나 다 뱀이면 깜짝 놀라지만 새끼줄이면 안 놀란다고? 예, 새끼줄 보고도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새끼줄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은 그럼 뭐 때문에 놀라는 사람, 소뚜껑 때문에 놀란다는 이 꼴인 거예요. 소뚜껑 보고 놀라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되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건 새끼줄이 됐건 뱀이 됐건 새끼줄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뱀에 대한 생각 때문에 좀 불편함이 일어났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그 착각으로 인한 불편이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이 순간 작용이 되든 이 경험에 의해서 어떤 조건이 됐을 때 일어나는 그 경험에 의해서 불편이 경험되게 되든 새끼줄의 그것이 또는 뱀이란 그것이 그 현상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남자도 사실, 여자도 사실, 다이아몬드도 사실, 금도 사실, 똥도 사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응? 그럼 거기서 좋고 싫음이 일어나고 좋고 싫음에 따라서 불편하고 불편하지 않는 그렇게 되어지겠지요. 그래서 온통 삶이
뭐 즐거움과 괴로움의 악수라는데 그 즐거움은 결국엔 또 괴로움의 원인이 되니 결국에는 전부 괴로움으로 귀결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또한 바로 괴로움의 원인 경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사님이 말씀하시는 생각 내용을 규정, 그러니까 그 규정이라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생각 내용이 사실이다라는 것과 어떤 좀 같은 문맥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같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미는 그렇습니다. 말고 그냥 그렇습니다. 말만 다를 뿐이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실제로는 확인해서 봤을 때 아니 새끼줄이었는데 음. 뱀이라는 착각은 더 좀 심한 착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요. 더 심한 착도 아니라 똑같은 착각일 뿐이. 예.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자, 비유라고 하는 것은 다 그때의 비유시 그 비유를 고정적으로 이해하면은 또 관점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뱀과 새끼줄과 뱀의 비유도 마찬가지, 가령 뗏목의 비유도 마찬가지, 모든 비유란 다 그런 거예요. 이 거울 비유도 마찬가지, 바다와 파도 비유도 마찬가지. 자, 모든 비유를 어떤 고정적으로 이해를 하면 전부 다 관점이 될 뿐인 거고, 전부, 그러니까 잘못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사례에서 그럼 실제 일어난 일은 뭔가요? 실제 이런 건 뭐예요? 바로, 생각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는 착각이 일어난 거지, 뭐. 그래서 뭔가 불편의 원인이 되는 그런 경험이라는 그거지, 뭐. 그러니까 생각 내용이 경험된 게 아니고 그 생각 내용에 대한 착각이 경험됐다는 거죠? 생각 내용이 경험되는데 그 경험이 생각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는 착각의 경험 상태다, 이 말이죠. 즉, 생각 내용의 무주라고 하는 도라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그 비유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도라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냐 아니냐, 태연님이 앞에 이야기했던 중도, 팔정도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문제들이죠. 네. 태연님 어떻습니까? 예, 예. 응? 지금 조금, 이게 항상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응.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은 어떤 내용을 이해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이게 해결돼. 이렇게 이제 알면은 이제 앞에 내용들이 좀 자명해지는데, 이게 방법이 없다 보니까 앞에 내용들을 듣고도 그 다음에 또 자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자, 태연님은 오늘 저녁에 태연님의 그 중도와 팔정도로부터 시작된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계속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태연님의 소감은 뭡니까? 일단, 이제 경험이 없이 이해하기 어렵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니 어떤 설명이든 어떤 말이든 액면 그대로 개념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부 어긋난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니 가령 그런 대념 적용이니 그런 이 중도 팔정도에 대한 설명의 책을 읽고서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전부 바로 규정 상태가 돼서 중도 팔정도라고 이름할 수 없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될 뿐이라는 거죠. 즉, 예. 건강경에서 말하는 무주상이라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어질 수 없는 그런 것일 뿐이라는 거죠.
즉 설명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으니 어떤 설명을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되려고 한다면은 바로 중도 팔정도라고 하는 도라하는 무주상이라 하는 육조 해능 스님의 무심이라 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예. 자, 그러니 티현님은 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각이 오늘의 대화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 그게 그런 인연이 안 되는 모양이죠. 아직도 예. 계속 방법 타령하고 있으니. 최소한 그거는 있습니다. 제가 이 공부가 그러니까 뭐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는 뭐 방법이라기보다는 어떤 레퍼런스가 될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내가 어떤 경험을 했을 때 착각하지 않게끔 나를 점검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지금 책도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어쨌든 오늘, 그 중도, 팔정도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를, 새끼줄과 뱀의 어떤 그런 비유로서, 또, 가령 그것도, 이런 측면, 저런 측면으로서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경우가 다 대화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비유라도 어떤 이 중도가 뭐니, 팔정도가 뭐니, 뭐 정견이 뭐니, 뭐 정어가 뭐니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국에는 그런 것 또한 그렇게 규정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그냥 보이면 보임일 뿐이고 들리면 들림일 뿐이라고 하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자각. 자, 바로 오늘의 대화의 낙천은 그러한 자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사님, 예, 예. 그러면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이렇게 끌려가는 거는 어쨌든 착각 상태인 거잖아요. 예, 아니.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그건 생각이죠. 생각이 든다. 맛있는 거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착각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보고 그 음식을 막 취하고 그래서 먹고 그런 거는 어쨌든 그 음식이 맛있다고 생각하고, 그 음식이 맛있으니까 자꾸 먹는 거는 그건 어쨌든 착각 상태인 거죠. 그걸 갖다가 맛있는 음식이라고 규정하면서 먹으면은 착각 상태죠. 네, 그런데 그것이 제가 그러려고 마음 먹은 것도 아니고 저절로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그러한 상태에서 내가 이러면 안 돼. 음식에 이렇게 식탐을 부리고 그게 그렇게 뭔가 의도를 가지고 뭔가 고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는 그냥 그 먹는 걸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맛있는 음식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든다라는 것이 알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음식이 이렇게 입에 들어가죠. 그럼 이 입에 들어가면은 음식은 입으로 경험되지요.
자, 입으로 경험되는데 입이 뭐 맛있다라고 그러나요? 맛있다라는 것은 생각이죠. 입은 뭐예요? 입은 입의 경험이지. 입은 혀로 느껴지는 거죠. 하여튼 뭐 입으로 느껴지죠. 그런데 입으로 느껴지는 맛은 맛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음식은 음식 맛이죠. 맛있다라는 것은 생각인데 생각은 입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생각이 알아지는 거와 생각은 알아지는 그대로, 입은 입으로 알아지는 그대로, 그러면 그냥 그것은 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입의 경험 상태를 그 맛있다라는 생각으로 규정함이 있다면은, 지금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어. 이러면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다라고 규정한 상태면 지금 맛있는 음식이 경험돼. 이러면은 그럼 뭐예요? 그럼 착각 상태죠. 그러나 맛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알아지는 경험이고, 그리고 입으로의 경험은 음식은 실제로 입으로 경험되는 거니까 입이 맛있다라고 그러진 않으니까 입의 경험은 그냥 입의 음식이 그냥 그 맛이 그냥 그 맛으로 알아지는 거죠. 그러면 도라고 착각이 없는 도라는 경험 상태죠. 응? 다정님. 그러니까, 네,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막 그거를 다 먹어놓고, 나중에 가서, 아, 식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그런 상태에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 하면 또 그때 거기서는 그 생각이 알아지는 걸로. 그렇습니다. 네. 자, 식탐을 부린다는 생각이지, 실제로 식탐을 부렸다?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앞에 그 먹을 때의 경험이 맛있는 음식, 지금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어. 음식을 먹고 있는 게 맛있으라는 규정이 있다면은, 그러면 그 느낌에 빠져가지고,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입의 경험은 모른 채로 생각의 경험으로 막 먹게 된다면은, 그러면 식탐에 빠졌다라고 말이 나올 수가 있겠지요. 응? 그러면 실제로 식탐에 빠진 그런 상태일 수가 있죠. 그러나 앞의 경험이 맛있다라는 생각이 알아지고, 그리고 입의 경험은 입의 경험일 뿐인, 자, 이런 경험 상태인데 뒤에서 식탐을 부렸다는 생각이 난다면 이건 생각일 뿐이죠. 그럼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 알아지면은 그것 또한 착각이 없는 도라는 경험 상태죠. 그럼 권사님, 앞에서 먹을 때 음. 착각으로 음. 착각 상태에서 막 먹었어요. 예. 그런데 그 뒤에 그 식탐으로 이렇게 먹는구나. 그게 알아지면은 앞에 거는 착각이었지만 그 뒤에 그 생각에서 알아지면 또 착각이 아닌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의 경험 상태는 착각이 아니니, 그러면은 그냥 생각이 알아질 뿐이니 그 순간은 괴로움이 없죠. 그러면 앞에 착각 상태였어도 이게 착각이 아닌 상태라면은 그냥 거기 끝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게 정말 식탐을 부렸다는 또 그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생각이 알아질 때 그 생각대로였다고 규정이 그 순간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왜 식탐을 부리고 식탐에 빠져가지고 이런가라는 자책이 일어나고, 그럼 스스로 불편해지게 되죠. 안 그래요? 응? 다정님. 다정님 어디 가셨어요? 말씀 드리고 있는데요. 안 들렸네. 하여튼, 예. 자, 그러니까 그때 식탐이 많다라고 하는, 식탐을 부렸다라고 하는 건 생각이 들 때, 그냥 생각일 뿐이고 그것이 알아질 뿐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생각이 알아지고 사라졌어요. 그 순간은 불편이 없어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생각대로였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게 되면은 그러면 뭐 후회 자책 또는 자기 자신이 뭐 식탐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또 이것에 의해서 또 불편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규정함이 없이 그냥 경험되면은 후회 자책도 없고 그냥 그런 생각이 알아지는 경험일 뿐이죠. 자, 그런 경험 상태가 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괴로움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든 그 경험이 있으니, 자,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탐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아, 또 참, 지난번에도 식탐이 일어났었는데, 라는 그렇게 기억이 작용돼서 거기에 식탐이라고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지 않게 되는 그런 경험으로 작용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차이.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예. 이렇게 다정님 목소리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볼륨을 작게 나. 예,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과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말씀 중에 그 규정함이 없는이라고 이렇게 예, 말씀이 들리면, 예, 그러니까 규정함이 없는, 음, 그러니까 규정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규정할 수 없다. 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은 이제 후자에서 규정할 수 없다라 그러면은, 아, 그치, 당연히, 음, 이 나라는 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음, 근데 그 규정함이 없는이라고 그 말씀을 음. 들리면 음, 자꾸 이렇게 어떤 존재를 상정하는 그러면서 그냥 문득 지금 음, 거사님의 말씀이든 음. 지금 이렇게 도반님들의 이렇게 음, 말씀을 음, 내가 듣는다? 음, 라고 했을 때, 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나라는 걸로 이렇게 듣고 있다? 막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제가 규정함이 없는 이 말은 앞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규정하지 않은 규정이 없는 이런 게 아니라, 어? 규정할 수 없음이어서 규정이 없는 이런 말이에요. 예? 아, 네. 이 언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규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규정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의 이 문제라고,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냥 규정함이 없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결국 규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돼버릴 수도 있죠. 표현상으로는. 아, 그러시다면, 음. 그냥, 지금 음. 그 규정이라고 함을 그냥 그때 그 순간에 착각이냐, 착각이 아니냐로, 예, 그냥,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예. 음. 그러면은 그 착각이라 함 또한 음, 그때 그 순간에, 음, 불편하고 불편하지 않는 음, 그 음, 상태라고도 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착각이 없으면 불편함이 없고, 네. 착각이 있으면 불편함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불편하고 불편하지 않는 것 또한 내가, 나라는 게 내가 한다, 내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라는 게,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뭐 집안일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제가 집안일을 할 때 이 몸에서 느껴지는 어떤 힘이 들어가고 할 때는 되게 불편감이 느껴진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인식이 되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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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그냥 어느 때는 그런 어떤 그 힘이 들어간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그때가 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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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래서 네. 결국엔 착각이 있는과 없는이라고 할 때, 착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한다라고 하는 걸음이 없는 거죠. 예, 예. 왜냐하면 예, 내가 한다는 예. 것도 착각이니까. 예, 예. 그래서 착각이 있음과 없음이라고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착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 같은 문제죠. 예, 예. 자, 그래서 착각이 없으면은 당연히 불편함이 없죠. 네. 근데 착각이 있으면 불편함이 있는데, 그냥 착각이 있어도 당장의 불편은 없을 수는 있어요. 즉, 한 경험이 한 번 더 돌아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새끼줄과 뱀의 경험에서 네. 새끼줄의 경험이 경험되는 그 순간은 불편함이 경험되질 않지요. 새끼줄이라는 규정이 있어도, 즉 새끼줄이 사실이라는 착각이 있어도 네. 당장은 불편하지 않은데 바로 그 경험에 의해서 이제 다른 걸 다 규정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되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 이제 어떤 실제로 그 규정으로서 바로 어떤 괴로움, 불편이 일어날 수가 있고 있는 경우도 있고 네. 바로 이 착각이 있어도 바로 불편이 경험되지 않고 다른 어떤 경험의 원인이 되고 그 경험으로서 불편이 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편안하고 불편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바로 착각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렇게 거꾸로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착각이 없으면 불편이 없고 착각이 있으면 불편이 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불편이 없으면 착각이 없고 불편이 있으면 착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상태가 이제 제가 표현하는 것은 걸림이라고 표현을 또 대신 드릴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좋습니다. 결국에는 앞에 이야기했던 결국에는 착각이냐 아니냐 네. 그런 거와 걸림이 있느냐 없느냐 또 남음이 있느냐 없느냐 네. 예, 다 같은 그런 뭐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시는 뭐 불편하고 불편하지 않고는 그걸로는 알 수 없다. 예. 근데 이제 제 경험으로 며칠 전에 거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그 친정엄마와의 그 대화로 그런 것이야라고 했을 때 규정을 한 상태? 근데 규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는 그렇게 인식을 했다고 제가 거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돌이켜보니 이미 인식되어진 상태를 제가 알아지지 않았었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거사님이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내용인지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사실 모든 경험 상태가 다 이와 같은 문제예요. 자,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면 결국에는 착각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나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나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또 규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나 다 표현이 다를 뿐이지 네네. 다 같은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괴로움의 또는 불편의 원인이 되는 경험이고 아니고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음. 드렸던 건 아마도 어, 규정하지 않으려고 어, 그러니까 규정하고 안 하고를 자꾸 이렇게 뭔가가 있는 것 같이 자꾸 남아 있으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 도라고 하는 것은 규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규정할 수 없다는 이 자각에 예, 예. 의해서 규정함이 없는, 착각이 없는 그런 네. 경험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네. 먼저 규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자각, 네. 이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즉 무지의 자각,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근데 뭐가 규정할 수 없는 거냐? 바로 인식 내용, 생각 내용, 알아지는 내용대로라고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자각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에서 자꾸 제가 그쵸, 인식 내용이나 모든 것들이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거는 지금 이 존재를 상정하지 않고 그냥 지금 일어나는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이것뿐인데 예.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저 또한 이렇게 거사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꼭 어떤 존재가 있을 때 이렇게 말이 나와지는 것 같다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 예. 다 같은 맥락이죠. 존재라는 것도 바로 생각의 내용이죠. 인식 내용이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 이게 나야, 그리고 나는 이래라고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예. 단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똑같은 게 아니니까. 생각 또한 고정된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 나고 저런 생각 나고 온갖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질 뿐인 거죠. 그러면 거사님, 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뭐 취미나 그리고 어떤 예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그때 그 순간에 그들이 그러니까 끌리고 관심 가지는 거를 그냥 뭐 행위를 하는 거를 취미라고 할 수도 있고 예술의 어떤 분야를 그냥 지칭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관념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왜 뭐 예술가 뭐 돈가 뭐 그걸 올렸다가 홍콩에 있는 어떤 사람과의 대화에서 아마 그분은 예술을 하시는 분 같은데 올렸는데 그분이 좀 내려달라고 그래서 올렸다가 바로 내린 게 있었어요. 거기에 그런 게 나옵니다. 자,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래요. 나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인식 내용을 결국에는 이 사실이라고 또는 이 그대로라고 규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규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럼으로써 나라고 하는 그 관념에 매임이 없다라는 거죠. 즉, 그럼으로써 바로 나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할 수 없어서 바로 나라고 하는 그런 관념 상태가 아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착각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 규정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인 거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그 문제도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당연히 나라는 문제가 똑같으니까 남이라고 하는 그 문제도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한다 안 한다 그렇게 말이 나와진다라는 거는 스스로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그냥 나라는 관념으로 말을 하고 있다라고도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규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나라는
벌써 관념에 빠져 있으면은, 즉, 네. 바로 그 규정 상태면은, 그럼 당연히 규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네, 네. 예. 근데 바로 이 나라고 하는 그것부터 규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자각이라면은, 규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규정할 수 있음과 없음의 문제일 뿐인 거죠. 네, 네. 아, 예. 음.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